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멸시효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. 준다 했는데 돈을 계속 안 줘서 그걸 언제까지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가급적이면 개인 간의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최상의 방책인데 또 살다 보면 인간관계상 돈을 친구에게든 뭐 투자든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. 문제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. 그러니까 한 달만 쓰고 줄게, 아니면 뭐 1년만 쓰고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줄게 라고 갚을 날짜를 정해 놓잖아. 그러면 그 갚을 날짜가 지난 다음 날부터는 일정 기간 안에 돈 달라고 하는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소멸되는 거, 없어져 버려. 그게 소멸시효라는 거야. 소멸시효? 그래, 그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렇지. 남에게 돈을 빌려줬어?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. 그러면 받기 위해서는 물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 기간 내에 약속을 이행을 해서 뭐 갚아주면 서로 어려울 때 돈 빌려주고 또 다시 되돌려 받았으니 서로 고마워하는 건데, 그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행을 안 했다, 안 갚았다,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면은 보통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거든.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, 그 청구라고 하는 것이 돈 줘 라고 하는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10년 이내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요. 돈을 받을 권한을 저한테 부여해 주세요. 확인을 해 주세요. 라고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는 거. 그 소장을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10년이 지나지 말아야 돼. 만약에 10년이 지났다? 그러면 그 돈을 합법적으로 영원히 못 받게 될 수 있는 거. 그게 소멸시효라는 거야.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날짜로 돈을 빌려줬어. 그럼 돈을 빌려줬다는 개념은 내가 진짜 돈을 그 사람 통장에 찍어줬다는 거야. 그럼 그 날로부터. 그날이 아니라 그러면? 돈을 빌려주잖아. 그러면 언제 갚을게 라고 하는 변제기, 갚을 날짜를 서로 정하잖아. 그럼 내가 이걸 한 달 있다 갚을게 이렇게 하는 거야? 그렇지. 한 달 있다 갚겠다라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. 그러면 그 한 달 있다가 지난 날, 한 달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년이야. 근데 그걸 개인 거래상 그냥 돈을 예를 들어 친구야 얼마 빌려줘 그래서 내가 500을 빌려줬어.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한 달 있다 갚겠다고 했어? 근데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? 보통 차용증을 써서 받는 거지. 차용증 쓸 때에 있으니까. 원금 얼마, 이자를 얼마, 몇 프로,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 거야 라고 하는 변제 그거 기간. 안 쓰면은 그때는 돈을 빌려준 날, 그때부터 1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그렇게 그걸 안 써도 받을 그런 것도 있구나. 그렇지. 흔히들 그 차용증을 쓸 때 변제 기한, 그러니까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안 했으면, 나 약속 안 했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돈 생기면 줄게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변제 기한을 약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되돌아서 너 내 돈 갚아 라고 청구한 날, 그날이 변제기야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가 오늘 친구한테 100만 원을 통장으로 빌려줬어. 그런데 제가 언제 갚겠다고 서로 나 급해,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서, 그래 계좌번호 적어. 그래서 일단 빌려줬단 말이야. 근데 얘가 한 달 있다 갚겠다는 얘기인지 1년 있다 갚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약속을 안 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어. 그럴 때는 돈을 빌려준 네가, 즉 채권자가 돈 줘 라고 이행을 청구한 날, 그날이 변제기야. 그러면 돈 갚어
라고 한 그럼 그날 내가 3일 있다가 야 빌려간 돈 내놔 그럼 그 3일이야. 그렇지. 3일 있다가 야 너 급해서 돈 빌려줬는데 3일 안에 돈 줘 라고 이행을 요청한 날. 돈 달라고 한 날. 음. 그날부터 10년이라는 거야. 그렇지. 돈을 빌려준 거는. 알겠어.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년 딱 되기 10년 날 그거 청구해도 그거는 되는 거네. 그렇지. 그래서 소송만 접수를 하면 보통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? 9시부터 6시. 그렇지. 그런데 네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. 그런데 친구가 갚을게. 며칠만 기다려. 아니야. 다음 달에 갚을게. 한 것이 친구 사이다 보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긴 하지만 아이 갚겠지 뭐. 참 그래. 어떻게 내가 소송까지 해. 그렇지. 라고 미적미적대다가 보면 10년이 금방 지나가거든. 그럴 경우에는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. 물론 극적인 예이긴 하지만 네가 돈을 빌려줬어. 한 달 있다 친구가 갚는데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을 딱 해보니까 지금 밤 9시야. 그런데 오늘 밤까지야. 오늘 밤 12시까지. 10년이 딱 되는 날이. 그러면 이미 공무원은 저녁 6시면 다 퇴근해서 법원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야. 그렇지. 그럼 소장을 접수를 언제 해? 내일 해. 그러면 내일 하면은 이미 오늘 밤 자정까지가 소멸시효 10년이 기한일이 오늘 밤 자정까지야. 근데 내일이 지나면 10년이 지나가 버리잖아. 그래. 그럴 때는 소장을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막 뛰어가. 어디로? 관할 법원으로. 법원으로 뛰어가면 법원에 가면은 15번 같은 경우는 보통 법원 정문에 들어가는 데에다가 야간 우편물을 넣을 수 있는 함이 있어. 거기다가 소장을 써서 접수하는 시간, 예를 들어서 지금 9시야. 그러면 뭐 준비해서 뛰어가니까 밤 11시 30분이야. 그러면 오늘 날짜에 몇 시 몇 분 투입함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장 형태를 넣어서 거기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공과금을 안 붙여도 돼. 그건 나중에 보완하면 되니까. 그래서 그 야간 투입함에다 딱 넣어.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공무원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그 함을 열어봐서 어젯밤 11시 30분에 채권자가 소장을 접수했네 라고 해서 어제 날짜로 접수방을 찍어서 소소장을 접수해. 그럼 거기에 보면 법원에서 접수할 때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공과금을 납부를 해서 확인서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어 있어. 그럼 법원에서는 이것이 안 붙어 있으니 뭐 보통 일주일 안에 그걸 납부를 하고 보완을 하세요라고 하는 보정 명령이라는 걸 내리거든. 그걸 보정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그 법원에서 접수를 받는 거는 그런 시효 때문에 24시간 접수를 받아. 그래서 보통 그 큰 법원, 예를 들어서 뭐 지방법원 같은 큰 법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가도 당직실에서 24시간 받아. 그러니까 공무원이 6시에 땡 하고 퇴근하잖아. 그러면 항상 당직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문서 접수를 받아. 그래서 당직실이 있는 곳은 거기다가 접수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당직실이 없는 시, 군 법원 같은 뭐 이렇게 면단위, 시 단위의 조그만 법원이 관할이다.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법원 정문 앞에 그 문서, 야간에 문서를 투입하는 투입함이 있거든. 거기다 써서 넣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은 저녁 6시 지났으니까 이제 끝났네 라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. 소멸시효 기간에 맞춰서 그러면 그 다음에